네, 안녕하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가지고 인사이더들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나 좀 살펴보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초장부터 엄청 보이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MC 대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기 두 분 모셨습니다. 스랩바짱 그리고 작두상 안녕하세요. 작두상은 뭐야? 죄송합니다. 다시. 얼굴이 작두상인가요? 좀 그 두상이 오늘 좀 작살이 나긴 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작두님 그리고 스랩바짱님.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작두님이 어쩌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몰골이 좀 말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네. 두 분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 나? 내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둘 다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잘 쉬었는데. 원래 몰골이 말이야. 아, 저는 원래의 몰골이 말이 아닌데 작두 씨는요? 아, 저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뭐 쓰고 하느라고 밤낮이 막 바뀐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아, 저 호날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호날두요? 호날두는 왜 나와? 뭐죠? 2시간 자고 생활하다가 또 2시간 자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꽤 그렇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려나. 금시초문인데. 아니 그렇게 생활한대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기이한 어떤 수면 패턴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시합에 걸렸어요. 근데 잘 시간이야. 그럼 어떡해? 그러면 그 2시간 잘 시간. 아니 그 2시간은 잠깐 뒤로 미루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뭐 이거 아니 호날두는 아니어서. 아니 호날두는 건강하게 어쨌건 잠을 자고 그렇네. 뭐, 그래 본인은 호날두에게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그분 항상 나와가지고 스태미너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지금 스태미너 제로예요. 나와가지고 프리킥 좀 차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토스. 패스. 토스하면은 스파이크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더 먹여달라는 얘기지. 무섭다. 쓰레빠짱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피곤하게 지내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이 바쁠 시즌인가요? 아, 조금씩 바빠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자괴감이 조금 드는데. 왜요? 아,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는 다니는 지역이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차가 딸리니까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지역을 좁혀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많이 안 돌아다녀도 되게. 아무래도 그쵸? 이동 시간이 운전이 좀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 넓으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올해 또 작년에 또 마음의 파동을 한번 겪고 그리고 올해 회사를 못 그만뒀기 때문에 올해 이 좁아진 입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네, 지역을 조금 더 넓히게 됐어요. 넓혔어요. 네. 보험금 개인이 내면서 재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넓히는 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안 하겠다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어서 마치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지역이 다시 넓어지니까 뭔가 되게 처음에 지역을 넓게 받았을 때보다 조금 더 자괴감이 심하더라고요. 내 짬밥에. 아니면 조금씩 뭔가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 막 싶어가지고 계약직이 그렇다니까. 1년 계약하면은 또 원점 리셋이지 뭐. 네. 그러니까 사람도 다 바뀌고 막 약간 이래서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부모를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또 우리가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으시고 잘 해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뭔가 내공이 센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공이 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진상이요? 진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네요. 진상이야, 진상.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고객이니까. 않고 고객이니까. 약간 저 같은 약간의 내성적이고 어리바리한 사람을 굉장히 손쉽게 쥐고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내공을 가지신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을 막 수많이 만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축적하신 걸 수도 있고 그런, 원래 약간 그렇죠. 성향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뭐 사회생활 하신다고 해서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아마 본인 원래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쵸. 또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과
그 가성비 대비해서 많은 것을 뽑아 먹으려고 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좀 그런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저도 어쨌든 연차가 이제는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고 나이도 좀 먹고 이러면서 제가 20대, 30대 때는 진짜로 어리바리했어요. 그래서 뭐 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좀 말을 못하고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아, 나를 이렇게 조금 더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게 뻔히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근데 또 그런 분들하고 맞서서 같이 세게 나가기에는 좀 제 성향도 좀 잘 안 맞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아, 그냥 차라리 호구 역할을 해주자. 마음이라도 진짜? 편하게. 마음이 편해질까? 네. 약간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게 또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약간 또 아까 비슷한 자괴감. 그러니까 내가 알고도 그러면 내 상이 더 크지. 모르고 그런 거야? 어리바리 했으면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데 같이 막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을 만한 저의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 나는 지는 타입이니까 아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접어주자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회사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전화들 몇 통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 분이 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상태로 오고 뭐 첫 수업에 뭐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하니까 얘가 만족도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은 좀 학생하고 제가 통화를 길게 해서 어떤 게 취약하고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서 첫 수업을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그 학생이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아예 못했어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채로 간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어머니의 컴플레인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학생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니까 첫 시간에 제가 그냥 상담 시간을 완전 빼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진짜 되게 내공이 세신 분이에요. 그 분이 얘기를 듣자 하니 원래도 그분도 과외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수학 부모가요? 네, 수학 과외를 중학생들 대상으로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뽑아 먹으려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담당 그 회원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거든요. 그분한테도 매일 전화해서 2시간씩 통화를 한대요. 뭔가 뭐 요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보고 이 어머니가 일부러 약간 이런 말을 흘려서 나에게 조금 더 막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전 알긴 알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대고 막 세게 막 우리 회사 방침이야라던가 약간 이렇게 저는 의리니까 그렇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니까 말리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리면 휩쓸리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말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의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리면은 혹시 제 데미지니까 저 그 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담당 분이 또 전화 오셔가지고 선생님 어떡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알거든요. 뭐 아무런 그렇긴 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아니 거. 뭐 그렇긴 한데 그런 수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미 담당자도 다 당해서 알기 때문에 그다지 피해 없을 텐데. 처음 그런 분을 만나본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분.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저는 그냥 국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이걸로 이렇게 뽕을 뽑으려고 막 수행 평가도 받았으면 좋겠고 글도 봐달라고 하고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요구가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되게 그런 거에 능수능란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에. 근데 겪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호구 잡혀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그게 나중에 약간 신뢰로 돌아오고 또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 나의 이 호구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 이게 호구를 강요하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 회사 높은 사람하고도 막 얘기했을 때 아니 그 수업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예, 그 처음 듣는 분들에서 저도 원래 지금 스랩바짱이 일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애가 없어. 심지어는 이동을 해서 방문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날 수업을 체크한 걸로 이제 급여가 되거든요. 수업 안 받으면 그거는 시간, 돈 다 날린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애가 말없이 그러는 경우에는 수업비에 어느 정도가 정산이 돼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본인한테 경고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벌점 없이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 높은 분께서 뭐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참고 가면은 그것이 다 신뢰로 돌아오고 뭐 하고 한다. 우와, 지금 쓰레빠짱이 말한 거랑 똑같이 말한 거야? 아니 그게 그러네.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라고 말하는 거랑 회사 위에 어떤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그쵸. 그렇게 말하는 거랑은 나는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안 해줄 거라는 그런 공개적인 거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 사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위쪽에 있는 거지. 와.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이 몇 번 참아주다 보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보답으로 돌아온다라는 이거는 지극히 꼰대적인 발상이지 사실. 그러니까 스레빠짱이 말한 얘기랑 똑같은데 다만 이걸 남을 통해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야 나는. 사실 이런 얘기는 그냥 들어주고 마음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고 본다고 해서 스레빠짱이 바뀌진 맞는데 왜 않거든. 날 비난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우리 MC 대서 알고 있으면서 날 비난하는 거. 아니 비난이 아니라 나는 비난이었어? 나 여태까지 공감해 주려고 깐 줄 알았더니 결국에 비난이었어. 아니 나는 비난이라기보다는 비난했는데? 내 생각을 말하자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지. 사실 그렇게 대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MC 대석도 저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아니 갑질을 엄청 당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당시는 또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도 좀 이런 말하기가 좀 뭐한 그러면서 게 나한테 뭐라고? 나는 그래도 나중엔 되들었어.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가 되니까. 최근에 그 취업 사기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엄청 진짜 있는 마음만 다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삶의 자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훨씬 편해진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제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쓰레빠짱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일단 저는 한 번 참았고, 네, 근데 그것도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저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애도 좀 좋아하고 약간 이래서 수업은 뭐 앞으로 무리 없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막 일어났을 때 좀 안 말리겠다는 그런 장담이 저는 좀 안 돼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호구 인생을 살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삼진아웃 해가지고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회사에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진짜 참거나 그쪽에서 알아서 중단 내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거가 되게 부당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는 주말에서 아무것도 안 거부할 하네? 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네요. 얘기는 하죠. 이렇게 하면 어머니 곤란합니다. 선생님이 뭐 이러이러해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은 하죠. 원래 그런 게 과외가 선생님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못 구하는 사람이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선생님이 안 맞으면은 바로 바꿔서 또 다음 주부터 다른 선생님이 올 수 있으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회사로서는 이점이 되는 것을 오히려 선생님 보호에다가 쓰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어머니 혹시 갑질이 시작된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저의 스트레스가 시작될 텐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쓰리빠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다들 뭐 가슴속에 사표 하나씩 이렇게 안고 산다고 그런데 하듯이. 이렇게 그거를 확 지르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확 지르는 행동을 했을 때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감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조금 끙끙 앓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일단 참았으면 한번 참는 스타일인데 비난을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한번 참겠습니다 이것도. 이것조차도 참는. 내가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돼 이 방송을 하면서 내 나한테 힐링하러 왔는데. 돈이 100원이 떨어져 힐링하러 200원이 떨어져 왜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진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 들으려고 이 얘기 꺼낸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했던 그 일해라 절해라 편 한국어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 네, 다음 예,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죠 공지? 왜? 우리가 모르는 공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아는 어떡해. 공지야. 3월 말까지로 예정된 맞아. 저와 스랩바짱의 벌써 내기인데요. 3월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오마이갓. 네, 저는 곡을 하나 새로운 곡을 내기로 했고 네. 스랩바짱은 글을 하나 공지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3월 말에 보고 계시겠지만 4월 초 방송까지가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게 될 것 같고요. 4월 둘째 주에 이제 방송 때, 그렇죠. 두 번째 방송 때 이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내기는 제 자랑을 안 하는 거고요. 스랩바짱의 내기는 한 달간 한 저희가 달간, 진행을 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나한테 너무 조용히 쓰는 거 해봐. 아니야? 조용히 해봐. 이미 주사위는 던졌어.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4월 두 번째 주 방송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싸라비아입니다라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어려웠구나 하는 요렇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잠깐만요.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해봐. 한 달 왜 이렇게 빨라요? 공지의 힘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이렇게 막 하겠다 해놨으면은 그게 어떻게든 하게 하루 돼요. 만에 되는 거야? 지금 한 거는 아니구나. 저는 곡 작업은 다 해놨어요. 그때도 작업. 가사 안 썼다 그랬잖아요. 가사 작업이 문제지. 근데 랩은 가사 아닙니까? 예, 그 MC 대석이 제가 요즘 가사 노동에 힘쓰다 보니 MC 대석이 가사 활동을 못 하고 되게 있는. 그 라임에 네. 되게 막 뭐 제왕이다 이런 약간 그런 평가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스스로 부담을 느껴요. 누가 제왕이라 아니 평가? 뭐 그 라임 아니, 라임을 제가 잘 쓰는 제왕이라고. 그 래퍼들 중에 몇몇에 몇 명은 아니고 제가 한국 힙합에서 라임을 제일 잘 언급을 써요.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군가가? 가사를 못 써요. 너무 막 스스로 너무 막 거기 실사해갖고 뭐 하나 쓸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예술이란 고통의 연속이지. 아무튼 여러분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사례의 반대편을 보고 계십니다. I'm so sick. 근데 말 그대로 sick. 이 신에서 삭신이 수신 심신이 떡실신. 그만해라. 네네네네네. 네, 오늘 주제는요. 백신, 코로나 백신 저희 접종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신을 우리나라가 최초 이제 2월부터 26일 26일부터 접종 시작. 꽤 빠른 속도로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꽤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1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1만 9천 명 정도가 맞았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5만 7,400명 정도가 지금 백신을 접종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20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이 또 됐다라고 네. 알고 있고요. 근데 순서는 이제 의료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고 시작했다. 원래 요양병원에서 먼저 맞았- 일을 먼저 하시는 맞았죠. 그죠 예, 그분들이 예, 먼저 예, 의료진 맞았고. 먼저. 의료진 예, 먼저. 예, 네. 거기 1차 접종 끝나고 이제 65세 이상 맞기 시작했다. 저희는 꼴찌라서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네. 청소년들도 거의 네, 네, 그죠? 거의 뒤쪽. 마지막이죠. 네. 네. 네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말이 많은 게 조금 이게 희한하게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그 말의 내용이. 네. 백신이 처음 들어올 때는 뭐 왜 우리나라 꼴찌로 들어오느냐. 그렇죠. 왜 그런 이렇게 말이 늦게 많아요. 들어오느냐. 네, 네. 백신 빨리 들어야 되는데 난리 났었어요. 이거는 K 방역의 실패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K 방역의 실패다로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짝짝짝 몰고 나가다가 이제 백신이 실제 시행되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퍼지는 거죠. 뭐, 네. 그러면 뭐 한마디로 하자면 뭐 어쩌라고. 안 들어온다고 난리더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백신이면은 전 천천히 들여오는 게 맞고, 그쵸. 문제가 없는 백신이라면은 들어온 뒤에는 백신 빨리 맞추자 이러는 게 맞는데 네, 네.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더니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그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빨리 확보 안 했다고 난리를 칠 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코로나가 사실은 백신 개발이라는 게 몇 년 이상에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이번에 좀 근데 급속도로. 사안이다 보니까 개발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제 빨리 실험하고 빨리 허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유럽이 먼저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사실상 다른 나라의 현황을 보고 예, 어떤 보고를 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도 될 만큼 우리나라는 그 확진자 수를 좀 좁혀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거를 약간 정쟁화해서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대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독감 때도 좀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건들 이렇게 나란히 놓고서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식으로 막 약간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들어왔을 때도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막 너무 펄쩍펄쩍 뛰면서 게다가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백신 종류가. 근데 하필 우리나라가 들여오기로 한 그것이 또 콕 집어서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뭐 정부에 대한 불신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불신이 아니라 싫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일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고등학생 애들 수능 배우면서 꼭 나오는 지문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안 돼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데는 꼭 실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관성하고 인과성은 틀리다. 그죠.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많은 예가 있는데 이른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흡연한 사람보다 흡연 안 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더 큽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입원한 사람 중에서 흡연이 금지된 사람은 이미 그 중환자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3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고등학생 애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언론의 행태도 좀 문제예요. 좀 경쟁적으로 뭐 어디서 뭐가 터졌다, 뭐가 나왔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은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백신이 들어오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또 백신이 문제라고 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략이 빨리 들어오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백신을 들여왔다. 거의 맞아.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돌았죠. 지금 나오는 내러티브는 거의 그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이 백신은 안 좋은 백신이고 뭐 별로 임상 검증이 안 됐고 부작용이 많고 하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이제 진짜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라든가 진짜 뭐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이 가짜뉴스의 흐름을 쫙 보온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비난을 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백신을 가지고 백신 팩트 체크하면은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오스트리아는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을까? 아니란 얘기죠. 뭐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백신 맞아 유전자 바뀌면 이거 획기적인 진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획기적인 발견 아니에요? 저기 빌 게이츠가 뭘 해가지고. 맞아요. 나도 보고서 와 이거 진짜. 아니 거기서 가장 황당한 거는 이렇게까지? 그 빌 게이츠 관련 백신을 맞으면은 그 혈액 속에 칩이 들어가서 뭐 개인정보 막 이런 거 아니야? 회사에 조종당한다고요. 야, 진짜 SF 최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세레파자님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웹소설 쓰시고요. 사람들이 막 DNA 막 그 음모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칩 꽂고 막 난리가 네, 났어요. 창의적이야. 진짜. 네,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그 정부의 거대 소송했다. 뭐 화이자 사장도 코로나 백신 안 맞는다. 중남미 백신 임상 시험 때 문제가 있었다거나 주로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1호다. 이것도 가짜 뉴스거든요. 네네. 그것도 계속 검증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좀 계속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탄자니아 대통령. 네. 네. 그분이 얘기해주세요. 네. 백신은 무용하다, 네.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강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뒤에 본인이 또 이렇게 생강을 권유하고 이렇게 생강물을 드시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셨어요. 코로나로 코로나로. 사망했죠. 네. 네, 그 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말을 조심히 하는 편이지만 네. 이만큼 어떤 신봉이라는 거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를 신봉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분은 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말을 믿는, 대통령이라서. 믿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겠다는 얘기죠. 예전에 트럼프도 사실 좀 비슷한 짓을 했었고요. 예, 했었어요. 네네. 네네. 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번 1월에 여론조사를 했대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0%가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후 예방 접종을 하겠다가 이제 70%가 나왔고 27.3%는 가능한 빨리 예방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대요. 뭐 대부분이 조금 어쨌든 부작용 등을 보면서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 의사를 밝힌 인원이 뭐 미국도 역시 뭐 50%에 뭐 그쳤다. 하지만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가 상승되면서 이제 접종 의사를 밝히는 비율도 되게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초창기여가지고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데 그 네. MC 대석이 올려준 그 헬마우스 네. 분이 얘기하신 그 유튜브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네, 혹시 청취자분 안 봤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안 봤어요? 미안해. 못 봤어요. 네. 네, 작도님처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부작용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엄밀하게 따졌을 때 백신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질 때 그 바이러스를 되게 약하게 해서 우리 몸에 침투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게끔 하는 게 백신의 기능이잖아요. 항체를 그렇죠. 갖추게 만드는 네, 거죠, 네. 제가.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면역 반응이 나오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 뭐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열이라던가 근육통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은 오히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처럼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이 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기사에서 엄청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자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딱 2명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혹은 백신을 맞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에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숫자만 보면은 막 100명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밝혀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데 아니,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인과관계 밝혀진 사람 없어요. 나는 뭐 20대 남자가 뭐 척수 뭐 그거 얘기는 듣긴 아니야, 했는데 이번- 근데 그거는 아니야? 인과관계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는 분이 딱 2명. 아니 그거는 이제까지 모든 백신에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이제까지 쭉 사용한 거여서 3월 24일 기사에 보면은 네. 추진단 예방 접종 후 신고된 이상 반응, 사망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 인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역학 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이 피해 조사 반 심의를 거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1건, 혈압 저하 1건 등 총 2건이다. 이건 사망이 아니야.
그냥 부작용이야? 부작용 부작용 상황이 중에서 백신과 연관점을 발견한 거는 딱 2개라고. 그럼 내가 본 2건이 이 2건인가? 그렇죠. 그거 사망 아니라고. 그러면 사망 지금까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사용했을 때 인과관계로 어떤 사망은 아니지만 질환으로 그러니까 부작용이 확실하게 내가 발견. 백신을 맞았어. 근데 몸이 아파. 혹은 막 들어 누웠어. 근데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 외에 어떤 뭐 특정한 질환이 있었을 때 질환으로 나왔을 그게 백신 때문이다라고 일단 인정된 사례가 2건뿐이에요. 그것도 죽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인정돼서 사망된 사람이 2명인 것처럼 왜 그 뉴스는 그렇게 말을 해서 날 헷갈리게 만들었죠? 여러분 저희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정신 입장에서 차려야겠네. 우리가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가 가짜 그 뉴스가 뉴스를 나오면 안 돼. 흘려본 것도 아니고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헷갈렸어. 그러니까 우리 쓰레빠짱이 얘기하던 거는 일단 우리가 불주사 맞아도 막 근지럽고 아프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자국이 가는데 어떤 백신이라는 건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질병의 약한 증세 같은 것 자연스럽게 겪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그게 아주 심해지면 어떤 뭐 진짜 그 백신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고 분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네. 흔히 많이 두는 게 유럽권에서도 뭐 65세 이상 중단시켰지 않느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실험을 하는 사람 중에 그 노인들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이제 접종을 할 때 65세 이상을 안 맞췄던 거고요. 지금은 그쪽도 다 재개하고 이쪽도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론에 휩쓸리는 게 혈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로 혈전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권에서도 또 일시적으로 그거를 딱 몇몇 나라들이 다 중단을 했어요. 근데 거기 국제의학청에서 그쪽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재개를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 있어요.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 등등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네. 그 이재갑 교수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이재갑 교수가 이제 감염병 전문 의사 분이신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경과보고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유럽 내 아스트라제네카 중단 이유는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공급 물량 마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위험성 때문이 아닌데 약간 혈전을 핑계로 좀 댄 면이 있고요. 이재갑 교수는 영국이 블랙리스트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고 본사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EU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와중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WHO 등에서 모두 안전하다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접종 중지를 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어떤 유럽의 그런 정세랑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상 팩트는 의약품청장이나 WHO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례라든가 뭐 그런 거 봐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진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런 말을 뭐 어떻게 하든 의사가 말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그런 분들의 심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차단시킨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이 성격 뾰족한 걸 왜 여기서 얘기하니? 그러니까요. 프랑스에서 이제 좀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목수정 씨요. 같은 경우가 유명하시죠. 특히 이번에 그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조금 더 점점 커져요. 백신을 만드는 의약회사는 이제 전 세계 몇 군데 안 되고 이곳이 막 정권들과 결합해가지고 뭐 몰래 이렇게 하고 사실 뭐 어떤 위험성이 있고 막 얼마나 많이 죽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음모론적으로 이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네, 지금의 뭐 그분이 프랑스에 계시니까 지금 프랑스의 이 코로나 사태는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짬짬이가 키운 비극이다라고 하면서 예,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커넥션에 대한 음모론을 맨 처음에 펼쳤죠.
그리고 나서 또 백신이 나오니까 근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영국에서만 400명이 넘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몇 배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백신의 어떤 무용론,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코로나 자체는 뭐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죽은 거다. 코로나를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거다라고 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그냥 백신 맞았더니 몸이 쑤셔야 하고서 그렇게 한 것조차 다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참 적절하게 쓰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닌 거 알 텐데. 아니 왜 그럴까에 좀 해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는 아니고 그런 현상이 다만 그분에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2016년도에 그런 뭐 이바디오 메디슨 이런 온라인판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해갖고 실제로 물어봤더니 백신은 안전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평균 12%가 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나라별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프랑스가 41%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9% 정도가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거에 비하면은 프랑스 41%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어떤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사실 프랑스 정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신이 좀 그 백신에 대해서도 연계가 되어 간 게 아닐까 좀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목수정 씨가 뭐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면서 백신을 맞으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백신이 얼마 되지 않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이제 사망자 0에 달하고 있다면서 27일, 28일에 사망자가 0명이었다라고 그래프를 올린 거예요. 2월 28일 경인데. 근데 저는 스웨덴 쪽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알거든요. 오늘 30명이 죽으면 오늘 30명이 죽었다고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망 신고를 한 기점으로 이제 데이터가 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돌아가서 그 죽은 날의 숫자를 다시 올려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보면은 스웨덴은 항상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서 오늘은 0명이야. 그래프상으로 항상 그렇게 보여. 그 목수정 씨는 처음 본 거지. 며칠 뒤에 발표가 되니까 그런 보통 거죠. 신고가 되고 반영이 나중에 되니까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자 수가 발표가 안 돼요. 의료기관들이 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월요일에 확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는 3일, 7일 이렇게 평균치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데. 당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네. 사망자는 날짜가 필요하니까 사망된 날짜 수가 올라가요. 뒤에 쪽에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스웨덴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실제로 그 기사가 영국 영어권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코로나에 스웨덴에 죽는 수는 항상 이렇게 줄어드는지 보이냐로 기사가 나왔어. 작년도 11월에 영문 기사를 링크해가지고 같이 올려줬더니 이거 코로나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스웨덴도 그러다 27일에서 28일도 0명 된 거 안 보이시냐 이러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목수정 씨가? 목수정 씨가 답변했어요. 이건 참 안 건드리는 분이 그러니까 없네요. 되게 여기저기 그냥. 셀럽들하고 되게 막 이렇게 막 소통해. 네. 국제 어그로야? 코로나 사망자 수는 한국이건 유럽이건 작년부터 하루 단위로 집계되었는데 어디서 새로운 이론을 펼치시나요? 제가 새로운 이론이라 기사를 나는 링크에 줬다니까. 그래서 며칠 두고 봅시다. 이거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 이제 27일 3명으로 올라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올라가지고 한 10명까지 올라간 거 며칠 뒤에 다시 제가 신기하다. 답글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증명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래서 한참 좀 지난 후에 내가 차단됐어요? 28일에 또 18명까지 올라간 거 해가지고. 그럼 결국 그날 18명 이상 죽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정보라는 거 알았으면 최소한 정정의 글을 올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목승 씨가 답변했어요. 뭐라고요? 할 일이 더럽게 없으신가 봐요. 뭐가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래프 내려오고 있는 건 여전히 대세인 거예요. 원래 내려온다니까? 원래 0명 된다니까? 항상 보면 내려온다니까? 알았어. 오늘 이야기 잠깐. 되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왠 줄 알았어 이제. 그 목수정 씨와의 개인적인 그런 설전 때문이었구나. 뭐 BJ 철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단위로 날마다 세고 계신가 봐요. 재미있으세요? 보람도 막 있고 히읗 해가지고 바로 차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본 건데 아무튼 내가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보람은 있어 해요. 이분이 MC 대성님이 건드려 놓고 보람 있어 해.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면 싶은 것도 좀 나중에 검사를 해보거든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애 머리 위에 손을 얹지 말래. 여기 숨구멍 있다고. 응, 그래서 맞아요. 숨구멍?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고래야?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요, 우리는 많이 해. 고래냐고.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 천공이라고 그러죠. 천공. 보니까 사람의 뼈는 네. 다른 부위에서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뼈가. 근데 머리는 커져야 되니까 애초에 뼈들이 딱 맞물려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간격이 있어. 그래서 만져보면 거기 틈 같은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숨구멍 아니 거기로 숨 쉬는 거 아니거든. 코로시잖아. 그냥 이런 것들이 코로시기도 하지만 피부로도 아니 또 약간 머리에 숨구멍이 시기답니다. 있으면은 생각을 해봐. 머리에 숨구멍이 있으면은 물에 들어가서 머리 꼭지만 내놔도 숨쉬고 살아야 되잖아. 호흡의 아주 극히 일부는 저희 피부로도 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이렇게 호흡의 차이를 느끼는 것도 네, 그 이유이긴 하죠. 어쨌든. 정리하자면요. 네. 정리하자면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 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네. 전에 그렇죠. 보니까 지구 평론자들 그죠. 거기 보면은 무슨 공대 공학과 나온 사람들 무슨 박사과정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을 보는 순간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언어 뭐 PCR 증폭이니 무슨 유전자니 뭐 그런 걸로 돼 있는 곳을 보고서 거기서 내가 읽고 싶은 내러티브를 읽어버리면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국가와 막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막 거기에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나머지는 이런 거대한 진실과 싸우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상한 거대 권리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제가 지적하는 사실이란 거는 굉장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보람 있게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좀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목수정 씨 같은 분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근데 이분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백신은 위험하다라는 좀 굉장히 의심할 만한 명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목수정 씨 같은 분들은 여기에 사람들이 혹할 만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막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밑에 막 단단 말이에요. 막 그래프 같이 막.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우리처럼 정보에 둔한 사람들한테 그게 이 백신은 위험하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스피커로 그렇죠.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막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멀쩡한 척, 합리적인 척 하면서 개소리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본인은 자신이 합리적이며 자기가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 이게 더 문제야.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니까 그런 식 자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런 인과적 사고 안에서 굉장히 사실들을 따져본 결과 내가 알아낸 거야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교묘한 어떤 그런 논리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도될 만한, 충분히 혹할 만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서 전에 그 매부쇼에 네. 그 한결의 그 칼럼에서 올려주셨던 목수정 씨랑 이렇게 설전하시는 그 과학자, 김우재. 과학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매부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화가 많으신 분인데 거기 화가 많아. 네, 화가 많으세요. 화가 많으신 분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유사 과학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진짜로 아이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사람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30년 동안 백신을 공부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아닌 연예인 한두 명의 그 이야기를 되게 맹신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연예인 한두 명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는 이런 지금의 어떤 뭐 뉴스 소비에 이런 문화도 문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연예인이라고 하기서 좀 그렇죠. 유명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유명인. 네, 그 유명인. 영향력 있는 유명인.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 거기에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목수정 씨도 사실 의학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분 그냥 인문학자인 거죠. 뭐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어쨌든 아니 꼭 그 분야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목소리의 힘은 다들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정한 이런 막 의학이나 이런 전문 분야는 사실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의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만을 봤을 때 그게 나타나는 그죠? 그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목승 씨 요즘 글 쓴 거 보면은 매일 밤마다 뭐 한두 명의 의사들이 자기한테 백신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려고 한다. 의사들이 말하면 좀 들어. 의사들이 말하면 들어 아니면 우리 의사들 그렇게 까놓고서 의사들 말하면 들으라 그러면 안 되시지. 그건 그렇죠. 아니 전문가가 말하면 좀 들어.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말해서 듣는 거라기보다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역은 우리의 선택이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다.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런 방역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나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 하는 뭐 정부의 어떤 그렇죠, DNA로 해서 막 내 개인 정보를 칩 심고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뭐 개인의 이런 것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위험 상황에서 나의 목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이웃의 목숨을 함께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로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의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센데 제가 생각하기엔 방역이라는 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해야 한다라는 것에 좀 점이 찍혀야 되는데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건데 나한테 왜 강요해? 여기에 점이 찍히면은 좀 미국인들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 얘기는 그죠? 조금 다른 어쨌든. 얘기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위험성을 느끼는 게 제가 가르치는데 되게 순진하고 그런 착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선생님 백신 맞으실 거예요? 그거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되게 위험하대요. 막 그래서 사람들 죽고 막 그런데요라고 걔가 막 되게 진짜로 걱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생전 처음 겪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대규모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 정당합니다. 정당한 건데 사실 그 와중에서 지금 우리 세대 행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읽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읽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읽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읽는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책을 읽어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어디 요약본이 있을까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가 횡행해도 목수정 씨가 자기의 근거로 되는 어떤 일종의 유사 언론들, 그것도 프랑스 유사 언론이에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쫙 봐도요. 이거는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원래 보면은 실제 막 돈을 들여서 임상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보질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본다고 해놓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의도에 똑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의료진이 말하면 들어라 했지만 심지어 의료진 중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를 만한 말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링크를 해놔도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인데 뭐 트럼프가 부정선거라는 거 믿고 뭐 하여튼 믿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분이 PCR 증폭이라는 거 유전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증폭해가지고 우리가 그 감염됐는지를 골라내는 기술인데 이거의 잘못된 기술이라고 보라 이렇게 그거를 2번, 3번 증폭하면은
0%가 되지 않는가라고 그래프를 해가지고 논문을 올려놨어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다. 코로나가 사기라는.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영어 논문을 읽어보니까 코로나를 입원한 사람을 퇴원시킬 때 이 몇 번째 검색을 몇 번 증폭을 하면은 안에 코로나가 남아 있는데도 이제 가짜 음성으로 판단돼서 나갈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건 좋은 거거든. 그럼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논문을 가지고 의사니까 영어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혀 엉터리의 내용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믿는지 읽기 싫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비슷한 사례로 이제 가짜 과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1998년까지 거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98년에 영국의 대장외과 전문의였던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막 백신이 자폐증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이후로도 사실 최근까지도 막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논문은 철회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부작용을 주장한 집단 소송 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또 스스로 연구자 자신도 어느 결과는 내가 얘기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삭제되고 조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거는 이제 학술지에서 철회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백신이 자폐증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 유사과학의 이야기들이 계속 스스로의 이제 생명을 얻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서 네. 그런 유사과학에 좀 경도된 사람들이 그 높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에 이탈리아가 그 백신 반대 운동 쪽에 선 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신 의무 접종 철회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홍역 관련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가 그 법안 통과 이후에 홍역에 걸려서 사망한 어린이 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홍역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유럽 전체 어린이 사망자 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홍역으로 인한. 그래서 그 결과가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긴 또 정권이 바뀌었죠. 약간 그런 식의 결과, 좀 비참한 결과,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게 되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지라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 이탈리아 내 백신 반대 운동이 오성 운동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베페 그릴로 전 대표가 아예 이 사람은 HIV도 사기다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2016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 백신 의무 접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백신 반대 운동가들의 사랑을 막 받았대요. 이 이탈리아 요 정부가. 네, 그랬는데 이 결과가 이탈리아 그 해에 수천 명이 홍역에 감염되고 그다음에 유럽이 10년 내 그 앞뒤 10년 내 홍역 발병 수치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4만 1,000명이 홍역에 감염되면서 아무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결국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올렸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생기냐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기사였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 유사과학 맹신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저희 가족 얘기를 하자면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희 삼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 면으로 굉장히 분석적이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네, 되게 그런 집요한 성격 때문에 어떤 거 하나에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되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또 추구하고 약간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인데 약간 그분의 성향에 약간 그런 유사 과학에 경도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또 그런 자료들도 엄청 모으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데 한편 또 그런 한편 약간 그런 마음 수련 같은데 이렇게 확 기울어가지고 계룡산 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약간 뭐 유사과학까지는 아니지만 그 유사과학이 또 일본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다고 유사과학이 일본에서 엄청 활발히 되게 횡행 중인데 네. 그 일본에서 되게 인정을 받은 뭐 예를 들어 뭐 바이오 적외선 바이오 적외선 안마기 약간 이런 거 나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바이오 적외선이었어. 그래서 바이오 적외선 안마기 약간 이런 거를 취급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접으셨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비과학적인데 이거에 이렇게 갸우뚱해서 이 삼촌이 또 이랬단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왜 항상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어떤 부분의 어떤 기의 흐름과 약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너무나 큰 미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막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라고 치부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삼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사과학을 믿으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지금의 우리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런 유사과학의 힘을 빌려서 낳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그걸 막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니 이거는 무슨 백신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니 삼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복수정 씨가 네. 그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가 백신 네, 그런 분위기가 접종하지 있다. 않는다는 게 41%나 네. 2016년에 됐잖아요. 네. 자, 그 슬리바장님의 삼촌 이야기는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네. 개발? 아니, 발견? 발견.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네. 평생 연금술에 몰두했고 그래. 네. 자, 타원 유명한 행성의- 얘기죠.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밝힌 케플러는 신비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과학적 이성의 수호자로 알려진 그 프랜시스 베이컨은 마술의 뿌리를 둔 네. 힘의 개념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이제 유전 법칙을 밝힌 멘델은 네. 직업적인 종교인이었다. 이러면서 그 어떤 책에서는 이제 이 백신과 이제 유사과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과학과 어떤 이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현대라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옛날과는 다른 느낌의 이런 비과학이 어쨌든 과학의 모습을 또 하고 나타나잖아요. 네. 뭐 그래프와 네. 어떤 막 통계 자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학과 이 비과학이 어떻게 서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상응해야 돼? 뭐 경쟁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물론 이제 이 백신과 지금 이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과학과 유사과학의 이야기를 나왔을 때는 삼촌의 이야기처럼 우리 근본에는 되게 비과학적인 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정부의 어떤 특정한 면하고 부딪혔을 때는 왜 자유주의적인 나의 몸을 너네가 함부로 하려고 해? 라는 식의 이제 미국식의 그 음모론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프랑스도 약간 비슷하긴 하죠. 왜냐면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그렇죠.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가 어쨌든 그 개인 자유에 대한 전통이 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거부 운동도 일어나는 것들과 이 복수정 씨의 이런 것들도 맥락을 같이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과학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과학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진짜로 그렇게 믿었으면은, 자기가 사망자 0명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사망자 18명이라고 새로 자료를 보여줬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거든. 의심을 하고 이제 추론의 가능성을 추적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백신 맞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뭐 누가 죽었다니 뭐 어디서 무슨 신고가 있다니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당장 우리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뭐 굉장히 큰 너무 급하게 하느라 못 발견한 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상식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뭐 임상 실험이 어땠다, 결과가 어땠다, 어떤 나라들이 받아들였다, 얼마나 이제까지 접종을 했으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 진짜 부작용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거에 접종을 재개할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얘는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도 계속하네? 그럼 저 나라도 한통속이야라고 이야기를 계속 크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본인을 위한다는 그 개념은 백신은 사실 자기 자신만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어의 스크럼, 주변 사람들도 다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아나키 같은 사건들 유명하잖아요. 약 안 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 해가지고 40도의 물에다가 들은 대로 아이를 뭐 40분간 계속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런 글 올라온 거 보면 우리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한의사의 입에서 이제 시작이 네, 된 거죠. 맞아요. 예. 그죠? 의사라는 어떤 과학적인 권위를 받고 그 엄마들이라고 한들 자기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고 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향 잘못된 거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내가 늘 듣던 거랑 좀 틀린데 하면서 거기서 끊을 능력만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정쟁적인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던 것 같네요. 네, 오늘 백신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있었던 이번에는 백신 유사과학을 통한 가짜뉴스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생각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거기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